발작적으로 이상하게 나와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팔과 다리와 몸통이 움직여버리는 것을 경련이라고 합니다. 사실 열성경련이 예후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질환이라서 그래요. 다만 의사들도 좀 긴장하는 열성경련이 따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의 표진규 원장입니다. 오늘은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질병 중 하나인 열성경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레지던트 1년차 때 응급실에서 처음으로 열성경련을 봤는데요. 경련하는 아이를 처음 보고서는 너무 놀라서 윗년차 선배에게 전화해서 형 저 좀 도와주세요 막 외친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가 의식을 잃고 몸을 떨고 있는데 제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내 아이가 집에서 그런 경련을 하고 있다고 하면 눈이 더 뒤집혀서 어쩔 줄 모를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만 보시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신있게 열성경련을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열성경련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이고 경련을 할 때 집에서 대처법과 평소에 열성경련을 하는 친구들이 조심해야 될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시죠. 먼저 경련이 어떤 것인지부터 알아야 우리 아이가 열성경련인지를 알 수 있겠죠. 원래 우리 몸은 움직일 때 뇌가 전기 신호를 보내서 팔아 움직여라, 다리가 움직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뇌의 전기 신호가 발작적으로 이상하게 나와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팔과 다리와 몸통이 움직여버리는 것을 경련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련은 뇌에 출혈이 있거나 종양이 있거나 뇌전증이 있거나 다양한 이유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원인이 열인 경우를 저희가 열성경련이라고 합니다. 열 때문에 뇌파가 바뀌면서 내 의지와는 다르게 온몸이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의식을 잃는 것이죠. 열성경련은 말 그대로 열이 나면서 경련을 하는 것입니다. 열은 38도 이상을 의미하고 보통은 열이 갑자기 39도 이상 오르면서 경련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열감기를 며칠 앓다가 경련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경험상 대부분은 열성경련이 열이 나고 한 하루나 이틀쯤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처음 열 나고 하루 이틀은 유심히 저희 아이들을 관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련은 대부분 전신형 경련이 많은데 온몸이 강직이완을 반복하는 타입이 가장 많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이완되는 과정 없이 강직만 있어서 몸이 힘이 탁 들어가면서 굳어버리는 경련도 있습니다. 이렇게 몸이 굳어버리는 강직형 경련일 때는 몸을 억지로 펴주려고 해도 어른이 힘으로도 펴질 못합니다. 경련을 할 때는 눈이 위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고 눈을 아예 감고 있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침이나 분비물이 입에 고이거나 옆으로 흐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외래에서 우리 아이가 경련한 것 같아요,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라고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경련인지 아닌지 좀 애매한 경우는 대부분 경련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반응도 좀 있으면서 말도 좀 하고 몸만 부르르 떠는 경우는 대부분 경련이 아니라 오한입니다. 전형적인 경련은 몸을 이렇게 부르르 떤다기보다는 강직이완을 반복하는 움직임이고 의식이 없어서 불러도 좀 대답이 없고 건드려도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열나는 아이가 갑자기 경련을 해버리면 집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첫째, 아이를 반듯하게 눕히고 고개를 옆으로 확 돌리는 것입니다. 경련을 하는 아이는 분비물이 많아지는데 경련을 할 때 가장 위험한 게 이 분비물이 기도로 흡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개를 옆으로 확 젖혀주게 되면 분비물은 옆으로 빠져나오고 숨길은 확보가 되면서 아이 생명이 위험해지는 순간을 넘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해주셔야 되는 건 시계를 보는 것입니다. 열성경련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짧게 수분 안에 끝나는 경련은 대부분 큰 문제가 아니지만 경련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큰 질병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 그 경련 자체도 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병원에 도착했을 때 경련을 정확히 몇 분 했는지를 알려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 경련 후에 오시는 분들 보면 2, 4분밖에 경련을 안 했는데 체감상은 15분, 20분 경련했다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경련 상황에 시간관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확히 몇 분 경련을 했는지 시계로 좀 확인해 주신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119에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련은 구급차가 오기 전에는 멈추지만 구급차가 올 때까지도 경련이 멈추지 않는다고 하면 바로 응급실로 가서 경련 억제하는 약물을 빨리 투여해야 됩니다. 경련이 언제 멈출지를 모르기 때문에 빨리 119부터 연락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이가 경련을 하게 되면 먼저 반듯하게 눕힌
채로 고개를 옆으로 확 돌려주시고, 그리고 시계를 확인하고 119를 부른다.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집에서 경련하는 아이에게 하지 마셔야 할 조치도 있습니다. 첫째로는 경련하는 도중에 CPR은 하면 안 됩니다. 은근히 경련하는 도중에 CPR을 하고 오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경련하는 아이는 심장이 멈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흉곽을 누르는 행위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련을 너무 오랫동안 하다가 흡인이 되어서 심장이 멈추는 경우가 매우 드물게 있는데, 아이가 꺽꺽거리다가 오히려 하던 경련을 딱 멈추고 숨을 안 쉬면서 얼굴이 파래져 있다고 하면 그때는 CPR을 좀 해주셔야 할 순간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드뭅니다, 이런 경우는. 그리고 두 번째로 하지 마셔야 되는 거는 입안에 수건이나 젓가락 같은 거를 물리시면 안 됩니다. 아주 옛날에는 경련하는 사람의 입에 무언가를 물리는 것이 응급조치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해보면 잘못하다가 응급조치하는 사람 손가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경련으로 입에 무언가를 물리려다가 손가락이 입에 살짝 들어갔는데 입 근육이 강직이 되어버리면 성인 남성이 힘으로도 입을 못 벌리게 됩니다. 그래서 경련 응급조치에 입에 물리는 것은 이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셋째로, 경련하는 아이들에게 해열제를 먹이시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경련 때문에 분비물이 많아진 아이에게 열을 떨어뜨리려고 해열제를 억지로 막 먹이려고 하시면 흡인으로 정말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집에 만약에 좌약 해열제가 있다고 하면 구급차가 올 동안에 그거는 좀 쓸 수는 있지만, 집에 좌약 해열제가 없다고 한다면 아이 옆에서 그냥 지켜봐 주시는 거가 더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을 주물러주는 행위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경련은 뇌파의 문제이지 몸의 근육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몸을 주무를 시간에 어떻게든 숨을 잘 쉬고 있는지, 분비물이 흡인되지는 않는지 잘 살피면서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경련은 시간이 지나면서 뇌파가 정상으로 자연스럽게 돌아오면서 멈추게 되던가, 아니면 병원에서 항경련제를 주사로 맞아서 멈추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집에서는 경련하는 동안에 생명의 위험을 줄 수 있는 흡인만 잘 안 되게 막으면서 경련이 지나갈 때까지, 구급차가 올 때까지 버텨주시는 것이 대처법입니다. 자, 이렇게 집에서 열성경련으로 난리가 나서 응급조치도 취하고 구급차 불러서 태워서 병원에 겨우 도착했는데, 아이가 경련 멈췄으니 괜찮다고 그냥 집에 돌려보내서 황당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것도 꼭 좀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열성경련이 예후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질환이라서 그래요. 대부분의 열성경련은 한 3분에서 5분 안쪽으로 끝나게 되고, 아이가 열성경련 때문에 뇌가 손상을 받는다거나 장기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경련은 좀 잘 멈추고 아이가 금방 멀쩡히 돌아오는데, 열감기 때문에 더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의사들도 좀 긴장하는 열성경련이 따로 있습니다. 15분 이상 아이가 경련을 하거나 하루에 2번 이상 경련을 하는 경우, 그리고 경련 후에 부분 마비 증상이 있는 경우는 단순한 열성경련이 아닌 복합열성경련이라고 해서 예후가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보통 입원을 해서 검사나 치료를 충분하게 하고 경련을 며칠간 아예 안 하게 됐을 때 퇴원시키는 편입니다.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경련 자체를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 그리고 흡인되는지와 복합열성경련인지만 조심하면 된다입니다. 이렇게 열성경련을 한번 딱 겪고 나면은 괜히 생활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아이가 감기만 걸리면 경련할 것 같고 몸을 조금만 떨어도 막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참고로 한 번 열성경련을 했던 아이는 두 번째 열성경련을 일으킬 확률이 한 30%나 됩니다. 언제든 다시 경련을 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열이 언제 날지도 모르는 데다가 갑자기 열이 나면서 경련을 해버리기 때문에 미리 경련을 하지 않게끔 아이를 막 조심시킬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 경련했던 친구들은 집에서 어떤 준비를 해놓는 게 좋을까요? 먼저 역시 가장 중요한 건 해열제 구비입니다. 열성 경련이 있었던 친구들은 상비용 해열제가 떨어지지 않게끔 집에서 항상 구비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처방받아서 구매하는 해열제보다 약국에서 따로 구매하시는 상비용 해열제가 보관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약국에서 따로 구매를 하셔서 보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열성 경련이 있었던 친구들은 해열제를 너무 아끼지 마시고 38도 이상 오르는 것 같으면 바로바로 해열제를 먹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항문에 넣는 좌약 해열제도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 해열제도 해열제지만 감기를 최대한 안 걸리게 하는 것이 열성 경련이 있었던 친구들
신혼부부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열 때문에 경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이 나는 빈도수를 줄여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감기를 최대한 안 걸리게 하는 방법은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 영상 올린 링크를 여기다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같이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열성 경련에 대해서 쭉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약을 해드리자면 우리 아이가 열성 경련을 하고 있다고 하면 먼저 눕히고 고개를 젖히고 시계를 확인하고 119에 전화를 한다. 열성 경련은 또 재발할 수가 있으니 해열제를 준비하고 감기를 최대한 걸리지 않게 노력하자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부모님들이 준비만 잘 해주신다면 응급 상황에서도 자신 있게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뿐인 아이를 위해 부모의 마음으로 진료하는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의 표진규 원장이었습니다. 안녕!